안녕하세요. 전략과 상승의 영어 메가스터디 이충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우스 성공 특강 제1탄 1만 시간의 법칙 몰입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나 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지역이나 시대, 직업, 남녀 불문하고 성공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성공을 통해서 정상 자리까지 간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몰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너무나 이 공통된 특성이 신기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연습을 할 때 한 번 실패하면 65번 했대요. 똑같은 것을. 놀랍죠? 또 보세요. 발레리나 봤죠? 강수진. 발 좀 보세요. 이게 사람 발인지. 몸이 아프지 않는 날 하루 종일 발레 연습을 하면 몸이 쑤시고 아프겠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죽도록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몸이 아프지 않아. 그러면 이 강수진 씨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내가 오늘 연습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계속 연습을 했으면 몸에 익어서 안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거, 창조적인 거, 보다 나은 것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 같은 강의를 하면서 또 연구하고 책을 보죠.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왜 그렇게 책을 계속 보냐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나는 또 찾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올해 강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올해의 강의가 최고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김훈이라는 분인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쓰는 동안 이가 6개 빠졌대요. 3년 동안. 그 얼마나 몰두를 했으면 이 신체가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고통이 오는지조차도 모르고 몰두를 한 겁니다. 놀랍죠? 죄송합니다. 이충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책은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 수도 없고 100번, 200번 넘었을 겁니다. 저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또 아프고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많잖아. 그냥 했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냥 just do it. 그냥 했어요.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공부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 말고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상필이라는 학생인데 전 과목 다 1등급이죠. 그것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한 문제 딱 틀렸죠. 이과 학생인데 전국 차석입니다.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치면은 무조건 만점만 나왔어요. 그런데 베이직 시리즈, 지금 한수 위 시리즈죠. 그거를 20번 넘게 봤대요. 보면서 몇 번 봤는지조차도 모르고 봤대. 정말로 절실하게 공부를 했대요. 몰입이죠. 몰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의 흐름과 몸의 고통과 주변 상황을 의식을 하게 되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90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한 10분, 한 15분 공부한 것 같은데 1시간, 90분이 지나버리죠. 그게 바로 몰입입니다. 내가 학생들을 몰입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몰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몰입의 과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12시, 1시쯤 돼서 책을 탁 밤 보기 시작하면 금방 봤는데 날이 밝아오죠.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게 몰입이라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꾸준하게 공부하고 말 그대로 몰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이라 하면 엄청나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기에는 그 천재들, 누구나 말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천재들을 보면 아,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모차르트 알죠? 모차르트 천재죠. 모차르트가 처음부터 그런 명곡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4살, 5살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 하다가 이 모차르트가 1만 시간 정도의 연습을 한 20세, 21세 이때쯤에 최고의 명곡이 나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어 여러분을 가르치죠. 가르칠 정도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진정한 몰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효과를 만들어라. 이거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서 1만 시간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리죠. 근데 하루에 15시간을 공부를 해보세요.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면 3년 내에 가능하잖아. 그런데 어린 시절에 3시간씩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19, 18, 19, 20 또는 17, 18, 19대 3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어릴 때 10살 이전에 3시간씩 연습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만 공부를 하면 1년 정도 하면 15시간의 효과를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그 1만 시간의 효과가 필요한데 수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시험이라는 수능이 대한민국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서 나라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그랬죠. 운전면허 시험 빼고 충분히 여러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뇌, 타고난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저절로 됩니다. 차가 가다가 그냥 악셀을 밟지 않아도 그냥 가죠. 여러분들은 막 달리다가 그냥 도중에 멈추려면 잘 안 멈춰주고 계속 달려가죠. 그게 관성이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관성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하기 싫습니다. 그것도 관성입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깰 때만 여러분의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최고의 목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1만 시간의 법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수면 시간은 낮에 잠깐 자는 시간까지 합친 겁니다. 딱 그 정도 하고 30분 정도는 반드시 체력 관리.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반드시 체력 관리를 하는데 운동 하루에 30분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든지 뛰기를 하든지 무슨 것인지 몸에 땀날 정도로 30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목표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목표와 명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너무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성공해서 잘 살 것이다.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지만 최종적인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도 잡아놔야 되고 학과, 등급까지 어느 정도 맞을 것인가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목표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잡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프트뱅크 다른 예는 내가 들지 않겠습니다. 다른 예는 들지 않고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알겠죠? 반드시 해내는 방법은 목표 등급 정확하게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잡아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공부 왜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이 이유를 어디에서 잡았나 하면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데서 잡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게으름을 피우면 내가 나중에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어느 신부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모든 고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주변에 딱 한 가지, 내가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것을 사는 것을 나는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여러분들 영역별이나 파트별이나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없지만 여러분의 능력이 있잖아.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이 있죠. 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이나 또는 자기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정해 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 분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30분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게 되면 몰입의 근처도 못 갑니다. 최소한 한 과목을 3시간 이상은 봐야 됩니다. 3시간 이상 집중하는데 처음에 진정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책 딱 잡고 1분 안에 몰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몰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2시간 59분까지 몰입 못하다가 1분 겨우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몰입의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봐가지고는 몰자도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 강의와 같은 느낌과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도저히 멈추지 못하죠. 현장 학생들은 200명, 250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단 한 명도 나한테서 시선을 못 댑니다. 왜? 몰입을 하니까. 내가 몰입을 하니까 학생들도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90분이라는 시간 또는 8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5분, 10분 지나듯이 몰입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학생들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치고 욕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몰입의 그런 감정이나 어떤 몸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면 학생들이 최대한 집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하고 90분 내내 단 한 번도 정신을 딴 데 쏟지 못하고 필기하고 따라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바로 그 몰입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현장에 수업 듣는 학생의 3분의 1 효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중에 멈추면 안 되죠. 멈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몰입의 경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말 그대로 몰입의 흉내라도 내야 되죠. 그래야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성공하고 아까 김연아부터 쭉 성공한 몇 사람을 이야기했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과거의 사람들조차도 다 그 몰입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겪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믿고 따르세요. 저를 믿고 따랐던 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몰입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 동안 학생이 저를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죠.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를 만나지 않고 그 168시간에서 나를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 몰입을 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신교육과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기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깊은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성공 특강 몰입 제2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